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요즘,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과 면역력, 관절, 소화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꼭 먹어야 할 단백질 음식 5가지와 음식궁합,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식품 5가지, 그리고 이 모든 영양소를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까지 일주일 식단표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몸속에서 증가하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면역력, 뼈 건강, 심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백질을 먹는 게 좋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더 좋은지 혹은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단백질 음식과 음식궁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아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과 눈 건강,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계란찜을 달콤하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설탕이 들어가면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에 있는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한 30분 정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달걀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그리고 통곡물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단백질과 비타민, 섬유질까지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로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뼈 건강과 호르몬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두부와 함께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꿀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와 꿀을 같이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와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두부 단백질이 잘 어울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또한 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유지와 체중 조절, 당뇨 관리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닭가슴살과 함께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닭가슴살을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뿐 아니라 칼슘이 빠져나가 뼈 건강에도 나쁘게 작용합니다. 또 너무 짠 음식과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닭가슴살을 건강하게 먹으려다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짭짤한 반찬을 곁들이면 오히려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닭가슴살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고구마와 단호박이 있습니다. 천연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또 아보카도와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심장과 뇌 관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생선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단백질 소화 효소가 방해를 받아 단백질 흡수가 떨어지고 통풍 위험도 커집니다. 또 감귤류 과일과 바로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의 DHA 성분과 감귤류의 산 성분이 만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선과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마늘과 생강이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작용이 강화되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 60대 이후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치즈 또한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트와 치즈도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고지방 가공육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해롭고 단백질 흡수도 저하됩니다. 또 초콜릿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의 성분이 요거트의 유산균을 죽일 수 있어 장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요거트와 치즈와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항산화 과일과 함께 먹으면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꼭 먹어야 할 단백질 음식 5가지는 달걀, 두부, 닭가슴살, 등푸른 생선, 그리고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달걀은 설탕과 녹차를 피하시고 두부는 시금치와 꿀을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닭가슴살은 탄산음료와 짠 음식 대신 고구마와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생선은 맥주와 감귤류 과일을 피하시고 마늘, 생강, 브로콜리를 함께 드세요. 요거트와 치즈는 햄, 소시지를 피하시고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건강한 단백질 식단이 완성됩니다. 이어서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몸속에서 증가하는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일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노화 방지 항산화 식품 5가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식품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건강과 두뇌 건강, 시력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베리류는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좋고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베리잼이나 가공 과일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선한 생과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산화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리코펜은 피부 노화를 막고 심혈관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피부 주름 예방에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었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구워 먹거나 소스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리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다만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에 있는 효소가 토마토 속 비타민 C를 파괴해 항산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 치즈, 닭가슴살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항산화 식품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들은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암을 예방하며 심혈관 건강과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독소를 해독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먹거나 오일에 가볍게 볶아 먹으면 좋고, 시금치도 데쳐서 나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금치에 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는 기름에 볶아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되므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 식품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좋은 음식입니다. 녹차는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빈속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나 철분 보충제를 먹는 시간과는 최소한 1시간 이상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달걀과 함께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달걀 속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차는 식사와 간격을 두고 간식 시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항산화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셀레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는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고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25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그릭 요거트나 과일,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훨씬 좋은 조합이 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항산화 식품 5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두 번째는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 세 번째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 네 번째는 카테킨이 풍부한 녹차, 다섯 번째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이 5가지 항산화 식품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기면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 항산화, 관절 건강, 소화에 좋은 음식을 모두 반영한 일주일 맞춤 식단을 소개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염분을 낮추고 혈당 조절이 가능한 음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한 고단백 식품,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음식, 관절을 보호하는 오메가3와 항염 성분, 소화에 부담 없는 저녁 식단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아침은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 한 줌, 삶은 달걀, 무가당 녹차입니다. 점심은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아보카도가 들어간 샐러드와 통곡물빵, 저녁은 연어구이와 버섯볶음, 고구마 양배추찜입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 오메가3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은 두부 부침과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데친 것, 현미밥 소량입니다. 점심은 고등어구이와 미역국, 나물 반찬, 흑미밥, 저녁은 닭가슴살 야채죽과 배추김치입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죽으로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오트밀에 호두와 딸기, 그릭 요거트, 녹차입니다. 점심은 두부버섯탕과 닭가슴살구이, 나물 반찬, 보리밥, 저녁은 연어 스테이크와 시금치 나물, 단호박찜입니다. 목요일 아침은 삶은 달걀, 아몬드, 바나나,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와 통밀빵, 저녁은 고등어구이와 버섯들깨탕, 고구마입니다. 버섯들깨탕은 관절에 좋은 들깨와 버섯으로 구성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은 토마토와 그릭 요거트, 호두, 녹차, 삶은 달걀입니다. 점심은 두부된장국과 생선조림, 나물 반찬, 보리밥입니다. 저녁은 닭안심살 야채볶음과 단호박, 양배추찜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점심은 연어 스테이크와 브로콜리, 샐러드, 현미밥, 저녁은 닭가슴살죽이나 두부야채죽으로 소화에 부담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은 두부 스크램블과 토마토, 호두, 녹차입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샐러드와 보리밥, 저녁은 고등어구이와 배추된장국, 단호박찜입니다. 이 식단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가슴살, 두부, 연어, 고등어, 계란, 요거트를 포함했고 항산화를 위해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녹차,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를 포함했습니다. 관절 보호를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들깨, 버섯, 항염 채소를 넣었고 소화를 고려해 죽과 찜 요리, 부드러운 나물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위해 소금 사용을 줄이고 염분 없는 견과류, 복합 탄수화물, 저당 과일을 사용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와 보리, 흑미로 혈당 지수를 낮췄고 아보카도와 올리브 오일로 좋은 지방을 더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마다 근육, 면역, 혈관, 관절, 소화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식단입니다. 오늘 식단표를 참고해 매일 건강한 식사로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